안녕하세요. 울랄라 김미숙입니다. 중학교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에 대한 워크숍을 잠깐 듣고 왔는데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많이 변화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미래 사회 역량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평가 및 교수학습 및 평가 부분에 있어서요. 교육과정 총론의 지침은 이렇습니다. 총론의 교수학습적인 측면은 왼쪽이고요. 평가의 측면은 오른쪽인데요. 일단 교수학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래 사회학습 역량이 함양되도록 교수학습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령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서 또 거기에 따라서 학습자의 성향도 변화되었잖아요. 그래서 학생 맞춤형 교수학습 기반을 마련하고 요즘 아이들은 또 디지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디지털 AI 교육 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체제를 구축해라 해서 교수학습 지침적인 측면에서 차이점인데요. 이번에는 오른쪽 평가 지침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역량 함양. 이거는 2022에서도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요. 역량을 함양할 수 있고 이거를 지원하고 확인할 수 있는 평가로 개선을 해라. 또 모든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 맞춤형 평가 기반을 마련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역시 수업 교수학습에서 측면에서와 마찬가지로 디지털이나 AI 교육 환경에 따른 수업을 고려해서 평가 체제를 마련해라 해서 지금 교수학습과 평가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주요 변화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세 가지로 해보았습니다. 세 가지로. 그러면 총론 비교를 좀 해보면요. 2022와 2015와 2022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요. 평가적인 측면에서 2015에서는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2022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학생 개개인의 왼쪽에서는 2015에서는 학생의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어떤 개별적인 개인 개별 주도성, 스튜던트 에이전시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교육 목표 도달 정도를 확인하고 학습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교수학습 질을 개선한다. 부족한 부분 보충한다는 말은 기초학력 부분에서 한 번 더 강조하는 부분이죠. 기초학력. 여기를 보충해라. 근데 2015에서는요, 뭐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나 또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하는데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부족한 거 있으면 보충해라 라고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살펴보면요. 학교는 학생에게 평가 결과에 따른 적절한 정보 제공과 추수 지도를 통해서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라고 했는데요. 오른쪽 보면요. 2022에서 학교는 학생에게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추수 지도를 통해라고 2022로는 그랬는데요. 여긴 추수 지도를 실시해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더 보충 지도를 하라고 하잖아요. 실시해라. 그리고 학습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 그래서 추수 지도를 실시해라라고 한 부분이 조금 차이점이 있고요. 그다음 2015에서는요. 학생 평가 결과를 활용해서 수업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라고 했는데 여기도 보면은 학교와 교사는 학생 평가 결과를 활용해서 수업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한데 차이점이 좀 이 부분이죠. 학교와 교사는 해서 구체적으로 그냥 이거를 활용해서 여기 보면 이걸 활용해서 개선한다가 아니라 학교와 교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 살펴볼게요. 학교와 교사는 성취 기준에 근거하고 학교에서 중요하게 지도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며 교수학습과 평가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해라 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더 간단하게 성취 기준에 근거해서 교수학습과 평가활동을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해라.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조금 더 간략화되었습니다. 학습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평가하고 학생이 목표에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했는데요. 여긴 좀 더 구체적으로 결과만이 아니라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학습 경험을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학습 과정을
확인하고 환류하고 학습자의 성공적인 학습과 사고 능력이 함양되도록 지원한다. 그냥 평가하고 목표에 달성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환류라는 말은 피드백을 얘기하는 거겠죠. 환류. 피드백을 주고서 환류해서 성공적인 학습과 사고 능력이 함양하도록 지원해줘라. 그래서 좀 더 역할을 더 부여하고 있네요. 그 다음요. 학교는 학생의 인지적, 정의적 능력에 대한 평가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해라. 인지적, 정의적 평가를 균형되게 하라라고 하는데요. 2022에서는요. 학생의 인지적, 정의적 측면에 대한 평가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해라. 여기는 똑같아요. 똑같고 그 뒤에가 더 첨가가 되었죠. 학생이 자신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좀 더 학생의 주도성을 좀 더 강조한 부분이 여기라고 볼 수 있죠. 스스로 자기가 평가를 하고 자기가 그 과정과 결과를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더 보면요. 학교는 교과목별 성취기준과 평가 기준에 따라서 성취기준을 설정하고 교수학습 및 평가 계획을 반영한다. 이 부분은 이제 2015에서는 없는데요. 교과목별 성취기준과 평가 기준에 따라서 성취 수준을 설정하고 계획에 반영해라 라고 하고 있고요. 학생에게 배울 기회를 주지 않는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도록 해라. 여기는 같습니다. 네. 이거고 2015에서는 학교는 교과 성격과 특성에 적합한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라고 하는데요. 2022에서는 교과목의 성격과 학습자의 특성 좀 더 학습자를 좀 더 강조하고 있죠.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평가 방법을 활용해라. 그다음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015에서는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 수행평가 비율을 확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논술형과 또 수행평가 비중이 굉장히 확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2015에서 그래서 2022에서는요. 확대한다라는 말보다는 수행평가를 내슈라 있게 해라. 내슈라 있게 하고 또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 비중은 더 확대한다? 지금도 확대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확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의적, 기능적, 창의적 측면이 중시되는 교과는 타당한 평정 기준과 척도에 따라서 평가를 실시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2022에서는 정의적, 기능적 측면 또 실험 실습이 중시되는 평가에서는 교과목의 성격을 고려해서 타당하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과 척도를 마련해서 실시해라. 여기 부분이 조금 더 추가됐죠. 그다음 학교 여건과 교육 활동의 특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지식이 아니라 지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능 정보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학생 맞춤형 평가를 활성화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개별 학생의 발달 수준 및 특성을 고려해서 평가 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수학급, 일반 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평가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더 강조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또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2015에서는요. 창의적 체험 활동은 내용과 특성을 고려해서 평가의 주안점을 학교에서 결정해서 평가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대신에 3번하고 5번 내용이 2022에서는 내용이 삭제가 되었네요. 실험 실습 평가는 교과목의 성격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 실시하고 전문교과 2 실무 과목은 성취 평가제와 연계해서 내용 요소를 구성하는 능력 단위 기준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2022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2015와 2022에 대해서 총론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좀 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스스로 자기의 어떤 학습에 대한 과정과 결과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스튜던트 에이전시가 좀 강조되는 그런 평가였습니다. 네, 2022 개정교육과정 2015와 비교한 대비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